안녕하세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먹거리 운동, 환경 운동을 하는데 이게 밖에서만 하는 거가 의미가 없고 제 생활, 실질적으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실천, 집에서는 어떻게 살까라는 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밖에서는 입으로 떠드는데 행동을 할까?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활을 사생활이긴 하지만 살짝 엿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먹거리의 문화가 단어 보시면 다 아시죠? 슬로우 푸드, 뭐 다 영어이긴 하지만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뭐 공정무역, 도시농부,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트렌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부엌에서 친환경 살림 10계명, 저거를 실천하면 이 트렌드, 이 문화에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될 겁니다. 뭐 다 한두 가지씩은 하시거나 아니면 뭐 10가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외식을 하죠.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밖에서 사 먹게 되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것 자체가 안전한 것들을 찾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이나 뭐 그런 첨가물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유통이나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뭐 이렇게 아토피라든지 성격이 난폭해지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요새의 문제이고요. 또 이제 GMO가 요새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옥수수나 밀가루가 미국산이면 이제 우리가 빵을 많이 먹는데 거의 90% 이상이 아마 밀가루, 옥수수고 미국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뭐 GMO일 가능성이 뭐 100%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GMO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토마토나 감자가 있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식량 증대를 위해서 이제 만든다고 개발이 된 기술이죠. 그 다음에 축산물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여서 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밀집된 곳에서 이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도 먹이고, 다음에 작은 데서 많이 키우니까 또 병에 잘 걸리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먹이게 되는데, 그렇게 오므로써 우리가 뭐 예전에 없었던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뭐 농약이 우리나라에 한 1970년대부터 뭐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량 소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 제초제나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하수 오염도 뭐 되기도 하지만 사막화도 되고,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이제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대 사회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안심의 위기, 그 다음에 식생활의 위기, 가공식품의 위기, 그래서 먹거리 자체가 한마디로 위험사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뭐 먹거리 운동, 생협 운동을 하는데, 이런 연구조사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멕시코에서 박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농약을 쓰지 않는 곳의 어린이와 농약을 쓰는 곳의 어린이의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그림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이 한 640가지 정도 되는데, 화학 첨가물이 한 460가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체내에서 들어가면은 50에서 80%는 배출이 되지만 나머지는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1년에 24kg의 화학 첨가물을 먹는데, 거기서 배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몸에 갖고 있으면 몇 킬로가
자기 몸속에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을까요? 뭐 계산을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정의라는 단체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이제 모든 거에 취약하니까 어린이가 먹어서는 안 될 5대 식품 첨가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해서 먹거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먹거리들을 그러면 치료할 수, 몸에 축적이 되고 많은 그 몸에 피해를 입히는데 그럼 과연 줄일 수 있을까라는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 박사가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요법을 한 2주에서 2개월 정도 하고 맑은 공기에 있는 환경을 해가지고 했더니 요새 많이 들어오는 그 ADHD 그 장애가 많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먹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병을 일으키는 거고 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과 뭐 이렇게 여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방사능식품 오염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방사능 오염 식품 그 검사를 해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0.00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세슘이 우리는 인체에 들어와서 나가는 그 체내에서 나가는 기간은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보통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슘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은 특히 어린아이나 여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서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특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수산물을 좀 먹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세슘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이제 녹아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씻어서 먹는다. 그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비닐, 아까 내장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머리, 비늘, 내장, 지느러미, 뼈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염이라고 소금이나 식초에 이제 넣었다가 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선은 사실은 찌개 같은 거 하면 국물이 제맛인데 국물에 다 녹아나기 때문에 국물은 되도록 먹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이제 안전의 수칙에 있긴 한데요. 근본적인 거는 그 방사성 오염 물질에 된 것들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왕이면 국내산을 먹는데 몇 년이 지나면 뭐 국내산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국내산을 먹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녀요. 먹거리는 이게 뭐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의 생활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담이 없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처음에 가서 화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고 했는데 저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나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꽃이나 그런 건 가꾸길 좋아해서 저렇게 마당에 있는 집을 이제 했는데 저도 차가 있었습니다. 뭐 저기가 이제 주차장 용도이긴 해요. 그래서 차를 뒀는데 차가 있는 게 그렇게 나한테 필요할까?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은 버스 정류장으로 새 정거장이고 걸으면 한 15분 정도 돼요. 근데 운동을 돈 들여서 하느니 아침 저녁으로 걸어 다니자. 그러고 차를 갖고 있음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있지만 뭐 사고 한 번 내면 또 그 딱지도 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뭐 소형차이긴 하지만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1년에 몇 번 안 쓸 거 차 쓰게 되면 택시를 타고 다니자라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가끔 왜 동의도 없이 팔았냐고 이제 항의를 하긴 하는데 이제 팔고 다음에 이렇게 조금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 이제 흉내를 내면서 도시 텃밭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 동네에 유일하게 담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중학교가 하나, 남자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통로거든요. 저기서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저녁에 앞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이들 담배 피는 자리의 온상이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담이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버리고 뭐 커피 마시던 거 버리고 이렇게 저희 집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게 저렇게 좀 막아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역시 버리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이제 제가 좀 약간 속상했던 게 제가 여기다가 블루베리도 키우고 뭐 좀 많이 키웠어요. 근데 아침에 물 주려고 보니까 화분만 있고 블루베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뽑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동네에서 이렇게 살기가 그러니까 내가 나 나름대로의 생활을 좀 즐기려고 했는데 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마당을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흙을 했는데 마당을 걷어내니까 밑에 굉장히 많은 돌들이 나오더라고요. 집 지을 때 그런 잡석들을 다 걷다 버렸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푸대로 해서 이제 한 7, 8푸대 버리고 흙을 하고 한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대도를 넣어서 이제 나름 했는데 실제 저희 마당이 이렇게 마당만 있는 건, 흙만 있는 건 한 2평 정도 돼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엄청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소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름 한쪽에는 이렇게 꾸미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야생화나 아니면 예쁜 꽃을 심기로 했어요. 심어 보니까 뭐 메발톱 같은 경우 보통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보라색인데 우리 집에서 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색깔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채송화도 있고 뭐 이거는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했던 것들 아니면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비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날아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잡고 뭐 이름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자체의 하나의 이제 명소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꽃만 키울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쪽에는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친환경 살림을 하고 또 그걸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서 흑살림이라는 곳에서 유기 흙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마당을 꾸미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마당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흙도 하고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한쪽엔 토마토 심고 처음에는 3월 정도, 4월 정도 되면 이렇게 상추나 이제 그런 거 심고 하는데 장마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양배추, 예. 양배추인데요. 이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그늘만, 그러니까 제가 방치를 했거든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방치를 했더니 맥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인데 이게 뭐 풍뎅이처럼 비슷해요. 28점 전박이 풍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모든 인맥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자연농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수확의 기쁨을 이제 맛보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기도 한데 그래서 농약을 좀 써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목초액, 그 다음에 뭐 현미식초, EM, 그러니까 EM 발효액인데 이런 것들을 쓰면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퍼지고 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마요네즈를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면 마요네즈가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마요네즈에. 그래서 더 이상 벌레가 안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도 써보고, 그다음에 비료는 뭐 여기에 그 계란 껍질로 만든 거거든요. 식초 넣어서 한 거.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먹다 남은 커피 찌꺼기. 요거는 저희 활동가가 젊은 활동가인데 농사에 그렇게 미쳐 있어요. 파릇한 젊은이라고 요새 파절이 많이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제가 이게 집에서 냄새도 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저 친구의 오줌을 제가 받아다가 뭐 한 100분의 1인가 이렇게 섞어서 이제 주면 훌륭한 거름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농사 이렇게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충우도 굉장히 이제 많았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근사하죠. 2평가 안 되는 거에 수십 종을 제가 했어요. 이거 보시면 열무인데 제가 이렇게 열무를 이렇게 했는데 벌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했더니 앞집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니 벌레가 이렇게 많은데 왜 농약을 안 치냐고 빨리 치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냥 그거 뜯어서 이거 농약 안 치고 한 건데 드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딸기도 제가 올해 처음 심어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혼인데요. 3월에 제가 여주, 약혼, 그 다음에 오이, 호박 그 모종을 샀는데 모종이 다 비슷해요. 근데 처음이라 그냥 마당도 좁은데 뭐 다 알겠지라고 심었는데 나중에 뭐가 이렇게 막 키가 이만큼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뽑아야 되나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구글 이렇게 찍으면 식물 알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연히 이제 농사책을 보다 보니까 그 잎사귀를 보니까 약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혼도 하고 요새 이제 추석철인데 토란, 그 다음에 이게 그 블루베리를 제가 2번 샀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키우고 토마토, 뭐 이거는 이제 바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속상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오이잖아요. 오이 2개를 그러니까 제가 모종 1,000원에 3개예요. 오이 모종 1,000원에 3개인데 요번에 오이를 한 8개인가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2개를 남겨놨거든요. 요거랑 여기 말고 이제 그 길가 쪽에 하나를 했는데 노각이 되어가고 있어서 좀만 더 키워서 이제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물 주려고 보니까 마당 길가 쪽에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가서 잘 먹겠지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3일 지나서 물 주려고 보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훔쳐다가 먹으면 맛이 있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 욕도 좀 해보고 이제 열심히 뭐 온갖 것들을 이제 다 심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수세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 타고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고 그래서 2평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자동차랑 바꾼 굉장히 보람 있는 이제 텃밭을 이제 가꾸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요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푸드 마일리지라든지 뭐 슬로 푸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아까 탄소 발자국이 0인 거죠. 제가 그냥 아침에 뜯어다가 샐러드 만들고, 요거는 온갖 상추 이런 거 뜯어다가 제가 올리브유에다가 식초, 뭐 소금, 후추 해가지고 간단하게 샐러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게 당귀인데요. 당귀 꽃이 핀 거예요. 당귀 하다가 당귀 장아찌 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저희 생협에서 팔다 남고 안 나가 그 비실비실한 거를 마당에다 심었어요.
더덕을 그냥 심었어요. 그랬더니 더덕이 3년째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더덕꽃이에요. 네, 처음 보시죠? 네, 이 더덕꽃을 제가 따서 더덕차를 만들려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저로 보면 사치이죠. 도시에서 뭐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 이제 땅 없이 사는데 저 나름대로의 여유, 저로 보면 굉장한 사치이지만 이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에너지 절이고 뭐 절약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음식 쓰레기가 그러니까 음식 양의 발생량의 3분의 1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부자인 나라에서 막 사서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가 안 먹고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트 가면 어떻게 하나요? 1+1에 목매잖아요. 가격 비교하고 하나 더 주면 사는데 결국은 냉장고 들어가서 나중에 다 쓰레기로 변하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뭐 유기농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적당하게 먹는 게 현명하다. 오히려 음식 쓰레기 발생 안 시키고 과소비 안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철마다 유자차나 매실이나 그런 걸 담그는데 요새 그 젊은 주부들이 뭐 요리책 보고 하는 걸 하지만 실제로 말을 하면 잘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가끔 모여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실을 같이 담아서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한 병씩 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마늘장아찌, 생강차, 뭐 유자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제가 2년 전부터 처음으로 뭐 된장도 일단 담가보고 했는데요. 혹시 요거 뭔지 아세요? 수세미요? 당뇨병에 좋은 거예요. 여주. 네. 이거를 여주차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뭐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이제 당뇨병 있는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고혈압에 좋은 우엉차 잠깐 이제 뭐 시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냉장고 비움 파티라고 했는데 아무리 현명하게 하고 뭘 해도 냉장고에 항상 쌓여 있어요. 냉동실에는 뭐 저도 뭐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하지만 안 먹는 것도 넣어놓으면 어떤 건 1년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친목도 도모할 겸 사람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별도로 하진 않고 음식들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먹거리는 사실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먹거리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조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 있고 옹기 있고 철판 있고 압력밥솥 있는데 저희 집에는 그 알루미늄이나 코팅된 프라이팬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현명한 소비라고 하는 게 알루미늄이나 코팅된 프라이팬 몇 개씩 1년에 몇 개씩 버리느니 스테인리스를 조금 비싸게 사서 평생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저희 집에 뭐 1등급 있긴 하지만 이 2개는 저희 집에 제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안 쓰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저희 집에 없습니다. 무선 주전자가 집에서 금방 뭐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쓰고 있는 거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렇게 형광등이 보통 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빛을 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보기는 약간 안 좋지만 그걸 빼버렸더니 훨씬 더 2개 킬 거 하나만 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집에서 냉장고 잘 안 엿닫잖아요. 그 열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마트나 그런 데 가보시면 다 이렇게 냉장고 문 열려 있죠. 냉동대. 집에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마트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손님들이 쉽게 찾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에코생협의 매장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문이 달려 있습니다. 냉동실도 그렇고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와서 그냥 당연히 열고 갖고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면 열려 있으니까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보통 4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특히 영업하는 데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엌 제가 이거 촬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했는데 이렇게 더럽더라고요.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구연산, 그 다음에 뭐 베이킹소다, EM 발효액 이런 것들이 화학세제보다 건강에도 좋고 또 비용적으로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엌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이게 아까 그 수세미 제가 키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념을 보면 화학적인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자체적인 뭐 생강가루라든가 그런 걸 하고 그냥 집 아닌데 제가 항아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제품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 밑에도 공정무역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외국 같은 수입산을 할 때는 공정무역 제품을 하면 좋고 요것들은 다 텀블러 그런 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나라가 97%의 에너지원을 이제 수입한다고 했는데 먹거리는 80%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수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탄소 발자국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지구온난화에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집에서 조금 하기도 하지만 국내산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기후가 계속 올라다 보니까 산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던 멜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기 화천까지 올라가고 포도 대구의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남한의 밑에 지방은 이제 열대가 되고 북한이 아마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최적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올라가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맛기행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진정한 미식가는 혀끝의 감각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리되고 이게 친환경적인가라는 거가 진정한 미식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우엉차를 제가 사실은 일찍 와서 준비를 했는데 못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엉차에 슬로푸드이기도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고혈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능이나 그런 거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이게 우엉이에요. 보통 다 반찬으로 다 드셨을 텐데 우엉 모든 것들은 껍질에 영양이 다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껍질 버리지 말고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흙만 제거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이 필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쉽기는 한데 우아하게 차 마시려고 하면 이게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개중에 혹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편슬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차에 넣었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조금 썰어왔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차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덮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썰어서 덮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썰자마자 후라이팬에 덮는 거는 잘 안 말라요. 그래서 햇빛이 아주 쨍쨍하게 좋은 날, 한 이틀이 계속 연속으로 좋은 날 차를 만들면 좋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덮는 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걸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불에 너무 뜨겁지 않게 이거를 계속 볶는 거예요. 볶는데 타지 않게 한 중불 이하로 하면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근데 제대로 하려면 보통 차도 몇 번 덮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덮고 나서 식혔다가 또 다시 덮고, 이거를 뭐 2번에서 한 최고는 9번까지 한다는데 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햇빛에 바짝 말려서 차로 마시면 굉장히 구수하고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좀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햇빛에 먼저 말려요. 반나절 정도 말려서 이렇게 덮으면 이게 훨씬 더 쉽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차를 마시는 방법은 끓이면 안 되고요. 물을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보통 집에서 이제 음료수로 마신다고 하면 1리터에 3에서 5g 정도, 뭐 한 줌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리터에 들어가는 한 양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한 10분 정도 우려내면 굉장히 맛있는 차가 돼요. 그리고 보통 2번 정도 우려내서 먹어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쁘게 썰었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었는데 차 마시고 나서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우엉조림 하듯이 이거 가지고 다시 우엉조림 하시면 맛있는 우엉조림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뭐 직장에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집에서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